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무리뉴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무리뉴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와 모우라의 선발 기용인데요. 다이어를 살펴보면 무리뉴 감독은 은돈벨레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윙크스의 짝으로 시소코가 아니라 다이어를 선택했습니다. 무리뉴의 축구에서는 언제나 마켈렐레나 캄비아소처럼 수비라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존재하는데, 무리뉴는 자신의 첫 번째 경기에서 다이어에게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윙크스와 다이어가 포백 앞에 위치하는 형태로 수비 조직이 형성될 때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윙크스는 수비라인에서 넘어오는 볼을 공격 지역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이어는 윙크스보다 좀 더 수비적으로 움직이면서 토트넘의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수비 상황에서 포백 앞에 윙크스와 다이어가 위치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한편 시소코의 경우에는 윙크스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볼을 전개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고, 다이어와 비교했을 때는 시소코가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진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뉴의 첫 번째 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뉴가 시소코에게 휴식을 부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 리그 전경기에 선발 출장했고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던 시소코가 벤치에서 출발하고, 반면에 이번 시즌 포체티노 체제에서 많은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다이어가 선발로 출장했다는 것은 수비라인 앞에 좀 더 수비적인 선수를 원하는 무리뉴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른쪽 풀백인 오리에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반면에 반대편에 위치한 벤 데이비스는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3백을 만들면서 수비 밸런스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형을 보면 오리에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을 때 수비라인은 3백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왼쪽 풀백인 벤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비라인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대신에 왼쪽 측면에는 손흥민이 넓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처럼 공격 상황에서 오리에가 공격에 가담할 때 3백이 형성되는 장면을 경기 내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모우라의 기용 또한 무리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무리뉴는 단단한 수비라인을 형성해놓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볼을 빠르게 몰고 올라가거나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선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스피드가 빠른 측면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 경기를 보면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에서는 모우라의 빠른 발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3-3 혹은 4-2-3-1 전형을 사용할 때 포체티노 감독이 오른쪽 측면에 에릭센이나 라멜라 혹은 로셀소처럼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중앙에서 볼을 배급하는 선수를 선호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시즌 포체티노 체제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모우라가 무리뉴 체제에서는 첫 경기부터 선발로 출장했다는 것은 포체티노와 무리뉴의 선수 기용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모우라는 무리뉴가 원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볼을 빠르게 몰고 올라갔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스프린트 횟수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를 보면 공격이 시작될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전방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는 장면을 경기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토트넘이 역습을 시작하는데 수비라인에서 나오는 볼을 모우라가 손흥민에게 연결하면서 역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볼을 몰고 빠르게 전진하게 되는데요. 손흥민이 볼을 몰고 전진하는 과정에서 모우라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했고, 손흥민이 모우라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손흥민과 모우라 단 두 선수만으로 만들어낸 찬스였고, 공격을 빠르게 전개하는 두 선수의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뉴가 손흥민과 모우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공격 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알리입니다. 빠른 선수들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무리뉴의 축구에서는 데코, 램파드, 스네이더 혹은 외질처럼 뛰어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정확하게 보내주면서 공격 전개의 속도를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알리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공격 상황에서 알리를 거쳐서 볼이 전개될 때가 많았고, 특히 패스를 보내주는 알리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알리에게 볼이 전달되는데, 이때 알리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었지만 알리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토트넘의 첫 번째 득점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알리가 볼을 잡을 때 모우라와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향해 침투하는데 이때 알리가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손흥민이 알리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알리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알리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손흥민이 볼의 스피드를 살려서 빠른 드리블로 상대 측면을 무너뜨렸고 이때 반대편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우라에게 크로스를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크로스를 받은 모우라가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두 번째 득점과 같은 공격 패턴을 준비해나왔다고 언급한 것처럼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는 알리 그리고 손흥민과 모우라의 빠른 발을 활용한 공격 패턴은 무리뉴 체제에서 토트넘의 주요한 공격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리를 대신해 에릭센을 투입했던 것 또한 무리뉴의 성향이 반영된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센을 측면에 투입해서 측면 공격의 스피드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리가 맡고 있었던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그대로 에릭센에게 맡긴 것인데요. 앞으로도 알리와 에릭센을 공존시켜서 측면 공격 숫자를 줄이기보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알리와 에릭센을 번갈아 가면서 실험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또한 이처럼 알리와 에릭센을 동시에 기용해서 볼을 배급하는 선수를 2명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는 언제나 토트넘의 공격 전환에 큰 도움이 되어주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케인은 최전방 혹은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전개해줬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볼을 소유한 이후에 알리에게 볼을 연결해주면서 알리가 전방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기록을 봐도 케인과 알리가 동시에 선발 출장했던 최근 5경기를 비교해보면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케인이 알리에게 전달한 패스가 다른 경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케인이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변에 위치한 동료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야와 패스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케인을 기점으로 공격을 좀 더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를 봐도 케인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이 많았고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보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케인이 볼을 소유하고 전방에 손흥민, 알리, 모우라가 뛰어나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장면을 보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케인이 순간적으로 알리에게 전달해주고 알리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알리가 손흥민에게 볼을 배급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인의 연계 플레이를 시작으로 알리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케인은 이처럼 볼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득점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리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케인이 정확하게 머리에 맞췄고 이것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스코어를 3대0으로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한 경기이지만 무리뉴의 경기 운영이 포체티노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줬던 부분은 최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볼을 소유하는 장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경기 기록만 봐도 가자니가는 웨스트햄전에서 짧은 패스를 7차례 시도했는데 이번 시즌 가자니가가 출전한 모든 경기와 비교해봤을 때 웨스트햄전은 가자니가가 짧은 패스를 가장 적게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포체티노 체제에서 토트넘은 골킥을 대부분 짧게 처리했는데 놀랍게도 이번 경기에서는 단 한 차례도 골킥을 짧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리뉴는 포체티노와 달리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수비지역으로 연결된 패스의 숫자를 살펴보면 최근 리그 5경기와 이번 경기를 비교했을 때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리버풀전을 제외하면 수비지역으로 연결된 패스의 숫자가 이번 경기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뉴는 포체티노와 다르게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기보다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전달하는 데 좀 더 집중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수비를 안정시키고 빠른 공격 전환에 집중하는 것이 무리뉴 축구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3골을 먼저 득점하면서 무리뉴 감독의 첫 번째 경기가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3골을 득점한 이후에 2골을 실점하면서 이번 시즌 내내 지적되던 수비 집중력에 대한 문제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실점 장면을 보면 토트넘 수비가 볼을 걷어내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수비 앞공간에 있는 웨스트햄 선수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토트넘 수비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가 위험지역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요. 웨스트햄은 곧바로 안토니오에게 볼을 전달했고 안토니오가 볼을 받아서 그대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토니오가 측면 돌파를 시도하는데 이때 볼이 나간 것으로 착각한 시소코와 오리에가 안토니오를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토니오의 크로스는 수비수에게 막혔지만 결정적인 실점위기였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코너킥이 토트넘의 두 번째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올 때 산체스가 오구본나를 완벽하게 놓쳤고 오구본나가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집중력을 잃으면서 연속적으로 허술한 수비가 나왔는데요.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는 무리뉴가 개선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무리뉴의 첫 번째 경기였던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비록 한 경기였지만 무리뉴가 토트넘에서 원하는 전술 포인트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